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또 마감 시황과 함께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장을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황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세에 2040선에서 공방을 벌인 하루였습니다. 미국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은 일단 관망하자는 심리가 우세한 하루였습니다. 전날 발표한 미국 지표들이 엇갈리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투자 심리를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코스피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눈치 보기 양상을 보이며 등락을 거듭한 하루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8포인트 상승한 2049.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 여파로 자동차 관련주가 하락한 점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299억 원 매수했고요. 네, 기관은 반대로 전기전자 업종을 537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13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하루였습니다. 실적과 중국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연동된 움직임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패턴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 매도했고요. 기관은 나홀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마감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1.09포인트 하락한 533.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강보합으로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초반에 좀 방향성 없이 옆걸음질 치다가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마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50전 내린 1060원점6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JB스탁의 이현진 전문가 모시고 오늘 시장의 흐름 또 내일장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 여러분께 도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진 전문가님 제 옆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흐름이 그래도 코스피가 그래도 빨간색, 코스닥은 아주 그냥 조금 내려가지고 파란색, 별로 신경 안 쓰이는 파란색이라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오늘 장 흐름이 이렇게 맞춰졌는데요. 자, 시황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어저께 잠깐 이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중공업주나 이제 화학주나 정유주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저께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이제 반등을 노리시는 기술적인 좀 반등을 노리시는 그런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런 중공업주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같은 이런 화학주,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기술적인 반등을 어제도 노리시라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인 매매만 하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를 보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정유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집을,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매집을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전기전자나 자동차가 미리 먼저 들어왔고, 이런 종목들은 좀 나중에 좀 매집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그런 업종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환율을 이제 정부가 이제 1050선을 계속적으로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는 좀 흐름을 보여줬지만 다시 1050선을 으로 내려갈 때 이제 정부가 또 다시 물량을 계속 내보내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50선에 대한 이제 강력한 지지선을 이제 정부가 이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우선순위적으로 좀 낮은 종목들을 팔고 이제 현금화 시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같은 정유화학주나 아니면 중공업주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반등이 좀 일어나긴 했지만 내일까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는 보지만 이제 요거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각을 갖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주 중에서 내일장에도 역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가지고 온 그런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을 공부하시라는 좀 차원에서 좀 사실은 안 좋은 종목 두 종목을 사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보르네오라는 종목이랑 TPC라는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 종목은 안 좋은 종목, 좀 피해야 될 종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괜히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예, 이 종목이 절대, 추천 종목인가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마우스에 손 가고 그러실까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패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개인분들이 하도 이런 종목들을 자꾸 관심 있게 보시니까 오히려 좀 관심을 끊으시라는 이유로 좀 오늘 특징주로 가져왔는데요. 네. 보르네오라는 종목이랑 TPC라는 두 종목인데 이 두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이제 대주주가 물량을 팔아버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도 보시면은 이 보르네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2월 달에 급등을 하는 시세 계속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때도 2월 달 이후에 이제 전환사채가 한 20억 정도 발행이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급락하는 그런 형태가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개인들을 위주로 한 10억 정도의 또 신규 또 사채 물량이 또 다시 나오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AL 팔레트 물류라는 그런 이제 33% 정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보르네오의 대주주가 이 주식을 이제 팔면서 또 완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이제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또 이제 같은 형태로 이제 TPC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테마 종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급등하게 되면서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종목인데 거래량도 보시면 이제 상당히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터진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주주 지분율 자체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1%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8월 달 이후부터 3,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됐는데 누가 이 종목의 대주주라고 해도 자기가 71%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51% 이상만 장악하면 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20%에 대한 여유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지분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가 이제 4% 정도 이제 매각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8%대 이제 급락한 모습, 또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진 그런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면은 단기간에 급등하셨을 때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특징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네, 자, 피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연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장 전략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예, 내일장에는 일단은 계속 원달러 환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다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1050선까지 만약 근처로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워낙 강세에 의한 이제 뭐 그런 수혜주들을 찾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이제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종이 목재
이제 종이나 목재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근데 대형주를 안 뽑고 워낙 강세에 의한 그런 수혜주들 중에서 이제 대형주를 뽑을 수도 있는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최근에 외국인 흐름들이 안 좋아지게 만약에 예상이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대형주의 흐름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테마로 이제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종이목재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종이목재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큰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단 박스권을 돌파해놓고 그 다음에 3일 정도 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종목들 보시면은 한국재지의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 찍어놓고 양봉 만들어놓고 한 3일 정도 좀 흐름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무림 PMP라는 종목인데 계속적인 추세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깨끗한 나라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저점 찍어놓고 좀 어느 정도 돌리는 모습. 마찬가지로 이제 아시아재지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상승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종이목재라는 테마 자체가 이제 한 템포 한 2, 3일 정도씩은 다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이나 이제 앞으로 한 주나 2주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세를 한번 분출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의한 좀 어느 정도의 좀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조금 더 많은 지표들을 확인하셔야겠지만, 이제 조금 단기나 한 2주 정도의 좀 스윙 정도의 매매로서는 충분히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피해야 될 종목 하셔가지고 이제 보르네오 최대 주주 등등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높이 자체가 워낙 좀 꽤나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왠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촉이 좀 온다라는 분들도 꽤나 계시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요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촉에 근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좀 피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좀 해주시면은 투자자분들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싫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아시아장에서 한국장하고 대만장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우리 장이 지금 강하게 버텨주는 이유는 외국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하단을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포지션을 이용해서 조금 프로그램 쪽으로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차라리 기관이 지금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기관이 조금 받쳐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찾으셔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지금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떤 종목을 딱 잡아서 매수해놓고 기다리시기보다는 차라리 현금화를 어느 정도 시켜주시고 밀렸을 때 내가 잡겠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밀렸을 때 잡겠다. 이런 좀 보수적인 그런 자세를 견지해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닝 시즌을 맞아가지고, 미리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실적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추세를 볼 때 이 기업들은 좀 어닝 쇼크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혹시 레이더에 걸리시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개인분들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인데 실적 자체에 연연하시면서 따라다니시는 거는 차라리 오히려 좀 위험하실 수가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리라는 서울 반도체 같은 그런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업종도 지금 실적은 상당히, 그러니까 사상 최고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16%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다는 걸 예상하시고 그거를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적 시즌 끝나버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해 주는지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을 따라서 돌아다니시는 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연관성이 없는 시장이 돼버려가지고 개인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매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피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잘 구별하셔가지고 최적의 대응을 잘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JB스탁의 이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께서 가장 열광하시는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이 멘토분들의 경쟁에만 또 그치지 않고 응원 문자 등등으로 또 함께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013-3366-0110으로 주시면요, 3분 추첨해서 저희가 샘플러스 유료 방송 한 달 이용권을 아주 그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먼저 10월 4주차 수익률 현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오늘장팀, 내일장팀 두 팀 간의 대결의 현재 수익률은 역시 내일장팀이 아직까지도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장팀의 2.4% 팀 수익률에 반해서 오늘장팀은 마이너스 0.4%이고요. 어제는 한 마이너스 1.1%는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다시금 수익권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꾸준히 잘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병군, 정태군 두 분 전문가께서 동성화인텍 비트컴퓨터로 수익을 낸 것이 아주 기여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재우 전문가 SM은 벌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모든 전문가분들께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10월 5주차 들어서는요, 정재훈, 박재우 두 분 전문가께서 성우하이텍과 이녹스를 추천을 바로 어제 해주셨는데, 자, 매수가 아직까지 미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서 편입이 된 다음에 수익률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경쟁을 벌일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예병군 전문가 정승현 과장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종목들 어떤 것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병군 멘토님의 종목은 오상자이엘입니다. 자, 그리고 정승현 과장님의 종목은 코롱인더네요. 네, 자, 이 두 종목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님의 오상자이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상자일 지금 어떤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좀 괜찮은 가격대에 매수해서 수익을 좀 보게 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오상자일은 첨단 IT 소재죠. 그 보헤마이트를 최근에 개발해서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약 1조 2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뭐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어떤 수입 대체 효과가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내에 있는 효율적 가치가 있는 어떤 제품이다. 그렇다면 이 정도 동사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이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은 농업 바이오 쪽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의 글로벌 업체하고 이제 그 지분 투자 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동사가 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서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바로 보헤마이트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보헤마이트 개발이 되고 지금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주가 굉장히 날카롭게 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각을 세운 구간에서 겁을 내야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가를 조금 제대로 잡으면 수익을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즉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에서 동떨어져 있는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에 늘 관심을 두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오상자이엘의 어떤 투자 포인트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매수가 그런 목표가를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초 더 남았는데 기업 설명 1분 더 하셔도 되는데요. 예, 기업 설명 이게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서요. 네. 굉장히 지금은 어떤 집약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헤마이트라는 그 개발 때문에, 네. 개발하고 양산에 들어갔다는 그 소식이 아마 어떤 이 기업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이다. 예. 수입 대체 효과. 언제 들어도 이제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또 바람직한 그런 일들 중에 하나죠.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장점을 꼽아 주셨습니다. 자, 가격대라면 어느 정도로? 예, 가격대 그럼 차트 보면서 좀 잡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트가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제 전일 이제 조금 굉장히
그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사실 오늘 조금 조정 구간에서 어떤 매수 구간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조정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횡보, 그리고 다시 상승, 횡보, 그리고 다시 상승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요 구간에서 다시 어떤 횡보 구간, 즉, 약간의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대는 14,000원 이하로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까지 눌림목을 주면 조금 고맙게 생각하고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16,200원 선을 목표가로 지금 조금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역시 이런 종목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급등한 종목 아니야, 조금 겁이 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겁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도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800원 그렇게 좀 잡고 가도록 할 테니까 목표 손절가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상자 EL, 그냥 급등을 무섭게 하고 있는데 전문가도 겁날 땐 똑같이 겁난다, 이런 또 솔직한 그런 마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승영 과장님께서 오늘 코롱 인던데 네. 요즘 들어서 좀 꽤나 많이 올랐었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이슈가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코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문제 때문에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을 겪은 이후에 이 소송의 판결 소식이 이제 다다랐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 뭐 밸류에이션 대비, 소송의 여파 때문에 밸류에이션 대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소송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에 그 아라미드와 이제 소송을 하면서 이제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10년대 인적 분할 이후에 일단 기업 자체가 코롱 인도 쪽으로 핵심 사업을 계속 영위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소송 판결이 났기 때문에 기업이 하고자 했던 노력과 약간 좀 시기가 좀 늦어졌죠. 그런 부분들이지만 결국 이 코롱이라는 그룹 자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한쪽으로 가고 있다. 코롱 인도를 통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항소심 1차 패소 공판이 나왔습니다만, 항소심으로 지금 현재 올해 아마 내에 그 항소심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단 소송을 지던지 이기던지 간에 아마 소송 단위가 감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에서 그 일부 뭐 승소 판결이 다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미 그 이전의 패소 판결에 맞춰서 대손 충당을 다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돈이 환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업에는 가장 큰 호재죠.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 패소 판결의 수준으로 계속 가더라도 일단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주가의 모멘텀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 순이익 기준이 약 1,660원인데 EPS가 약 6,3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현재 PER 약 9배 정도 수준,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계절적으로 올해 하반기, 겨울부터 해서 턴어라운드가 계속적으로 뭐 경기도 좋아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단 실적 부분, 패션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매수가 적절한 가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롱 인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 별로 저점을 다지고 나서 별로 조정이 없이 꾸준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매수할 타이밍을 잡기가 좀 힘들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를 잡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사실 뭐 지난 10월경에 59,800원 찍고 오늘도 약간 상승 흐름 보였는데, 저는 뭐 일부 장중 조정 이용해서 한 58,000원 정도면 적절한 매수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이 계속 패션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어지고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실적의 개선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때문에 메이저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저는 뭐 한 큰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매수가 58,000원 정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63,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58,000원, 그리고 손절가 53,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또 검증을 해 봐야겠죠. 자, 먼저 예병훈 전문가님께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그 소송권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듀퐁사하고의 소송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듀퐁사가 이렇게 소송이 아직 완전히 일단락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소송 패소에 대한 충격은 더 없으리라고 보시는 건지, 그러면,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소송에 대한 어떤 약간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가, 소송이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실망 매물은 조금 나올 수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소송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송의 패소 판결로 대송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소송으로 인해서 기업의 훼손 가치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010년에 그 소송 판결 이후에 주가가 10만 원대 하던 주가가 거의 4만 원대까지 급락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대손 충당금을 통해서 다 쌓아놨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패소 판결로 결정이 나더라도 일단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이 어떻게 기업에서 그리고 주가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호재거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현재 소송이 나오기 전에 사는 것보다는 저는 나오고 나서 사는 것보다는 나오기 전에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소송 그 패소에 따른 그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다라고 하는데 1심에서 나왔던 1조 원이라는 배상 금액만큼 쌓았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쌓았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소송의 판결에 대해서 1조 부분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10만 원 하던 주가가 거의 반토막으로 났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재무제표에서 자산 총계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1조 정도의 대손 충당금을 대부분 쌓아놨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송 결과가 최악으로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완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해놓고 있다. 이런 대답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 과장님께서는 질문이 있다면요? 저는 이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 사실 생소한 기업이죠. 최근에 어제부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들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손댄 적이 없다가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최근에 어제 들어서 한 3,000주 정도 매수하는 흐름인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이저가 건드리지 않는 종목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메이저는 언제든지 저는 이제 그 어떤 메리트가 부각만 된다면 언제든지 메이저들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고순도 알루미나, 즉 보헤마이트 쪽에 잡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정말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뚜렷해지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메이저급들도 이 종목 동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외국 기업과 어떤 이제 지분 협의를 논의 중에 있다면 외국인들도 역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오히려 리스크라기보다는 이제 향후에 어떤 기대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네. 자, 질문을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또 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병훈 전문가님의 검증을 한번 더 들어보죠. 예. 코롱인더 지금 굉장히 최근 들어와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섬유 쪽, 그러니까 이제 패션 쪽에서의 어떤 불황, 이것이 어떤 점진적으로 지금 회복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파른 이제 안전하게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섬유 쪽이 화랑을 이룰 것이다. 패션 쪽이 화랑을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떤 고급 의류보다는 어떤 이제 기능성 의류, 그 다음에 이제 중저가 의류들의 어떤 조금 소비가 좀 개선되고 있는 측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코롱 인더가 지금 그 섬유 쪽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이 섬유라는 것이 결국은 이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을 때만 이제 조금 주가가 좋은 경우를 많이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는 측면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네, 예. 저는 일단 그 패션 사업 자체가 사실 계절적으로 4분기가 가장 성수기죠. 일단 예. 그 부분이 결국에는 뭐 날씨 영향도 있는데 예. 일단 뭐 겨울로 진입함으로써 같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더라도 매출액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이했다라는 점이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단 패션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코오롱이 갖고 있는 브랜드 자체 브랜드 내에서 부실 브랜드는 대부분 철수를 했습니다.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건 다 접겠다라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장사가 안 됐던 부분들을 다 재고 처리를 하면서 일단 사업을 접기로 결정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에 그 장사가 안 됐던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그 실적의 미미함들을 내년부터는 충분히 패션 사업 부분에서 이익으로 커버리지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경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가 물론 뭐 예전만큼 네. 그렇게 급속도로 네. 뭐 회복. 예. 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딱 1분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질문 한번 이어주시죠. 네. 사실 뭐 이 오상자이엘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뭐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어제 급등을 함으로써 일단 주가는 뭐 저 개인적으로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사실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도 잘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뭐 중장기적, 이 아까 말씀하신 보헤마이트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뭐 시장의 성장을 이끌 충분한 저는 뭐 시너지는 있다라고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 보시는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를 사실은 한 2만 한 3, 4천 원까지는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이게 프로그램 특성상 제가 전에 한번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코디에스를 한번 들고 나왔다가 목표가를 한 32%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20, 한 3%까지 올라갔다가 쭉 다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수가까지 근처 와버렸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으면 프로그램 특성상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대회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는 대회인데 또 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목표가를 일단은 좀 짧게 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는 그 본연의 그 어떤 사업하는 거 이외에도 뭐 과수포장재라든가 비료 사업이라든가 좀 다양한 그런 사업을 또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본업이 꼭 IT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본업 아닌 본업이 그쪽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주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여타 사업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비중이 꽤나 좀 큰 것이 오히려 단점이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자, 오상자이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도 계속 어떤 머물러 있다 보면, 오늘 이건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잠깐 머물러 있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이제 기업을 또다시 위기 체제로 가겠다라고 이건희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업들은 늘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집중과 그 다음에 변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상자이엘이 정말 잘 지금 현재로서는 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과 오히려 성장을 시키는데 더 큰 그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코롱인더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이게 소송 리스크라는 게 그래도 좀 겁이 나거든요. 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래도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소송 결과가 정말로 안 좋게 나와가지고 사실 1심 판결이나 이 사건의 내용을 쭉 쫓아서 읽어보면 2심에서 그렇게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라고 이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네. 최악의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주가의 흔들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사실 기업의 본연의 가치는 일단 실적이죠. 네. 뭐 소송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 뭐 1심에 결론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지금까지 기업이 해 나가는 본연의 사업에서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소송에 대한 이 부분은 시장에서 너무나 다 어느 투자자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 주가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송에 대한 리스크는 물론 영향은 미치겠지만 뭐 주가가 급락할 정도로 이렇게 큰 영향을 갖진 않을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께서 오상자이엘, 코롱인더 두 종목을 가지고 또 경쟁을 벌여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승영 과장, 예병군 멘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10월 4주차, 어제 벌써 목표 수익률 5% 조기 달성에는 성공을 했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열어서 다시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벽산 5.5% 수익을 내면서 이미 5% 목표가는 달성을 가뿐하게 했습니다. 에스코넥이 4.6% 비슷하게 올랐고요. 일진홀딩스도 1.6% 수익을 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만이 마이너스 0.6% 아주 소폭으로 빠져 있고요. 자, 전체 총 수익률이 무려 11.1%에 달합니다. 111. 좋은데요? 예. 네, 다음은 10월 5주차입니다. 네, 동성화인텍도 지금 1.8% 벌써 수익을 내면서 하루 만에 1.8% 수익을 냈죠. 1.8%면 요즘 거의 1년 정기예금 금리의 한 3분의 2년어치, 한 8개월어치 정도 지금 나는 것 같은데 하루 만에 그냥 벌어들이는 이상로 멘토님은 정말 진정한 짱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그런 정보를 많이 주시리라 믿고요. 자,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수익이 상당히 커져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그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매수가 부분은 항상 지지가 나온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 급하게 주식시장은 쫓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쫓아갔던 분들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음봉 2번 넣으면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아파하는 게 계좌의 소리가 듣기십니까? 어차피 주식은 매매 타이밍은 어차피 나오기 마련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정해져 있는 가격대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빨간 거에 너무 유혹이 되지 마시고요. 항상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차트 그리고 시장 자체를 바라보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어떤 종목군이 우리에게 또다시 관심권역에 들어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은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오늘도 9%대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요즘 들어서 3D 프린트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 으뜸 올라서 있는 기업 중에 한 개죠. 그래서 SMEC 아니면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가 상당히 크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 3D 프린트 관련으로 사업 진출을 하겠다
있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는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래는 뭘 하는 기업이냐면 바로 휴대폰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였죠. 거기에 대해서 신사업 자체가 한 가지 더 붙었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는 지금 다시 한번 더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액면병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벤트성의 자리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이런 차트를 한번 보실 때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 지점부터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자리가 세 군데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 그리고 하단 자리, 그리고 상승 자리가 이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16,000원 자리를 지금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지가 나왔다는 것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중간 밴드 가격을 지금 돌파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지금 한 번 더 19,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19,000원대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있던 물량 자체가 그렇게 빠져나간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박스권 영역이 좀 더 확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상당히 좋은 패턴입니다. 차트 점수 80점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치 점수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라이콘 곧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5.5%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라이콤이 특별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다른 기업들과 좀 다른 게요. 바로 애플의 납품 자체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고 있다,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태블릿 PC용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죠. BLU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애플이 어느 정도 들썩일 때마다 들썩이는 업체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이라이콤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름만 들어도 이라이콤 왠지 달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달려가는 모습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그 모습이 지금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를 제가 한번 산출해 봤는데, PR 밴드로 한번 따지면 지금이 11.1배거든요. 그러면 10배로, 10배로 환산을 했을 때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17,500원에서 18,000원 사이가 분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자체 상당히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면서 오늘 중요한 부분, 바로 갭 상승이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갭 상승을 했다는 것은 지금 적정 주가였던 이 가격대 PI 10배 자리를 지지를 하고 나는 더욱더 올라가겠다, 나는 아직까지 배고프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 N자형 파동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라이콤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추천해 드리겠고요. 대신에 별표로 해놓으세요. 이 종목군 눌림목 패턴에 반드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라이콤 차트 점수 6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 곧장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들썩였던 이유가 최근 들어서 바로 유상 소각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주주 가치를 좀 더 올리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보통주 200만 주를 유상 소각을 결정한 뒤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조를 이어진다는 것은 앞서 있던 이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저점 자체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밴드가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가 파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1차적인 파동, 그리고 내려왔다가 조정 파동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약간의 각도가 좀 더 생기는 파동이죠. 그래서 각이 좀 더 날서면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지금 상단에 있던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트 점수는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업황 테마 점수는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제약주가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70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 상담이 한 개 들어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이셀이라는 종목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이셀을 많이 추천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하이셀이 많이 들어오네요.
하이셀 같은 경우에 지금 0896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100원에 20%를 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가 상당히 안 좋은 자리죠. 제가 전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이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었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상단에 한번 보시면 지금 2,100원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00원대를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앞서 있던 이 지지 권역은 나왔지만요. 여기서 큰 음봉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다시 또 다른 시세가 출발되고 있구나라는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2,100원대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을 해석했을 때 2,100원대는 3선의 마지막 단계 자리였고요. 이 가격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좋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는 방법으로 매수를 한다면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2,1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지를 보고 이 가격대를 다시 한 번 더 매수 가격대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물량 자체가 지금은 매도 물량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음봉이 나는 걸 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 하이셀 지지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가격대 1,750원 자리를 어느 정도 지지권역으로 삼아서 만약에 1,750원이 힘없이 무너진다. 그러면 또다시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하단에 이런 V자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지금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손절 가격 1,7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가방 컴퍼니가 오랜만에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예전에 뭐 농담 삼아, 아가방이 아빠방으로 변신할 때까지 뭐 대선 테마주를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대선 테마주의 히로인이었죠. 그만큼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유아 관련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도 진출을 하며 중국의 산화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바로 이 중국의 산화 정책에 대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던 건데 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두 자녀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두 자녀 정책을 어느 정도는 전면 도입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는 거죠. 지금 한 자녀에 묶여있는 중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자녀를 늘린다는 것은 여기에 중국의 인구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보령 메디앙스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넓게 본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우유 업체들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이번 상승은 좀 더 의미가 있는 상승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적으로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요. 하단 자체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갭 상승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거래량 또한 상당 부분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격대를 본다면 하단에 있는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5,300원대, 그리고 그 위에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가 되겠네요. 5,700원대, 그리고 가장 상단은 이 가격대 정도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000원 정도. 지금 본다면 하단 매물 자체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래서 이평선은 지금 저항권을 그리고 있지만 앞서 물량이 확보된 부분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차트 점수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가치는 아직 적자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가치는 드릴 수가 없죠. 2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같은 경우에도 소외된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종목 상담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G상사가 들어왔는데요. 580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LG상사 32,550원에 10%를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상당히 단순한 논리인데요. 우리가 떨어지는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해서 손을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차트에 대해서. 올라가는 차트를 좀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만큼 성공률이 높은 게 올라가는 차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눌림목 접근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떨어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기업 업황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는 이유를 한 번 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단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29,000원대까지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29,000원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반등이 안 나온다면 29,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의 진격 포트에 들어갈 종목군 바로 이 종목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삼성 SDI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큰 폭의 하락세를 최근 들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실적 발표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삼성 SDI를 5월 달에 추천해 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발표 전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실적과 지금 주가상의 괴리율은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중대형 2차 전지, 바로 전기차에 대한 희망으로 이 주식을 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은 아직까지도 1%도 채 안 되게 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일장 시초가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어떻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시초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19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5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급하게 달렸는데요. 내일도 삼성 SDI가 우리에게 큰 양봉을 전해줄 것을 믿으면서 삼성 SDI 진격 앞으로! 네, 이상무 멘토님의 진격 앞으로 소리 언제나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힘차게 진격해볼 기대하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